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돈의 미래, 더 나아가서 세계 권력의 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 바로 이 암호화폐 전쟁의 한복판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설명은 다른 긴 서론 없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디지털 코드가 무기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 그 총성은 이미 울렸다고 봐야죠. 그럼 먼저 현재 세계 금융 질서를 꽉 쥐고 있는 절대 강자,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죠. 이 거대한 달러 제국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그 단단해 보였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달러의 지배력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바탕으로 달러를 세계의 중심에 딱 세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레튼 우즈 체제죠.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꿔줘.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대로 달러가 무너질 법도 한데 웬걸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석유에 있었습니다. 1973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석유는 무조건 오직 달러로만 팔아.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산업의 피과 같은 석유를 사려면 이제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달러는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겼지만 대신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와 손을 잡고 제국의 지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지위를 바탕으로 달러는 그냥 교환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로 금융제재죠.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는요, 국제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프트, SWIFT라고 부르는 망에서 그냥 퇴출시켜버립니다. 달러 결제도 막아버리고요. 이란, 북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바로 그 예시죠. 이건 뭐 촌 한 발 쏘지 않고도 한 나라의 경제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인 셈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 다들 플랜 B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없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디지털 화폐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일종의 맞불 작전에 나선 거죠.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똑같은 디지털 기술인데 이게 얼마나 다른 철학과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두 사례가 있거든요. 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모든 국민의 거래를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국가의 통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반대편에는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어떤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아예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통제냐, 완벽한 저항이냐,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의 두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도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는 금융제재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루블을 만들고 브릭스 국가들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은 좀 다른데요. 정부고 자국 화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구명보트처럼 쓰고 있는 거죠.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달러로부터의 탈출이죠. 그렇다면 이 제국의 주인 미국은 이런 도전자들의 움직임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미국의 대응은 뭘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답 중 하나가 바로 이 패드나우라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즉시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게 디지털 달러, 즉 CBDC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존 은행 시스템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개선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이중 딜레마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직접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굳이 상업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중앙은행에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건 시민들의 예금으로 돈을 버는 월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부터 흔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내 돈 쓰는 걸 전부 다 감시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금융기득권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을 파고들면 돈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철학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라는 아주 거대한 이념 전쟁이죠.
자, 이 표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와 CBDC, 이 둘은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요, 주인이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운영하죠. 검열에 저항하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개인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CBDC는 어떻죠? 디지털 위안화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물론 효율적일 순 있겠지만 나의 모든 거래가 감시당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화폐를 원하시나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돈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보증하지만 통제되는 돈인가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결국 탈달러화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달러가 중심인 지금의 세계 질서가 정말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의 최종 질문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해서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자산입니다. 당장 내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체가 아니라 분산입니다.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달러를 굳이 거치지 않는 수많은 다른 결제 방법들이 이미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나 제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술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다른 화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암호화폐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각자의 지갑 속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제와 감시 속에서 오는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를 택할 것인가. 미래의 돈,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